자, 이거는 그 장윤주 변호사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진짜 그 최고위원은 누가 5명에 안착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5위 자리는 격차가 0.02%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번 주말에 있을 서울 당원대회라든지 그리고 ARS 투표, 대의원들의 투표 이런 것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만큼 최고위원 투표가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어요. 상대적으로는 당대표 선거가 재미없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최고위원 선거는 사실 그 전당대회 레이스 초반과 그리고 지금 중반을 지나서 후반으로 달려가는 지금까지를 본다면 굉장히 많은 순위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또 흥미로운 포인트가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아마도 이제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긴 하지만 결국에는 최고위원으로 입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인다라는 얘기들이 많고요. 그리고 여성 의원 중에는 이제 이현주 의원이나 전현희 의원 중에 이제 누가 들어갈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을 놓고 조금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2년 전 전당대회에서 얻었던 77.77보다도 더 압도적인 표로 지금 당대표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과연 이 친명 지도부 체제가 제대로 또 꾸려져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뭔가 이 그 민주당이 이기 체제를 열어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불협화음이나 이런 잡음들이 없을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박원석 의원님 네. 이런 댓글이 올라와서 박 의원님의 말 한마디에 정봉주 후보는 건널 수 없는 강에 빠진 듯 이런 의견을 올려주셨네요. 제가 뭐 그 얘기를 다시 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럴까요? 저는 정봉주 후보는 거의 안정권에 들어갔다고 보고요. 그 논란이 있은 직후에 경기 경선이 있었는데 경기 경선에서 뭐 일각에 돌아다니는 얘기는 정봉주가 꼴찌할 거다. 그렇지 않았고요. 최고위원회는 1인 2표제고 정봉주 후보는 이재명 대표와 독립적인 팬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1위를 달렸고 또 그걸 견제한다고 이재명 대표가 경선에 개입하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9대0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90% 넘는 득표율을 기록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만큼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라는 게 압도적인 건 맞는데 근데 보통 그런 압도적인 일극체제에서는 어떤 여유가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여유가 잘 안 보여요. 여유가 있으면 왜 최고위원 선거에 개입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반장 선거에 개입하는 거 비슷하잖아요. 저는 그것도 좀 잘 납득이 안 되고 사면을 둘러싼 태도도 좀 납득이 안 되고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9대0이라는 수치와는 다르게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이 주변인 컴플렉스 같은 걸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주변인? 네, 컴플렉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그 정통 DNA에서 그 중심적인 흐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일종의 비주류. 그 친노 친문의 적장자도 아니고 586도 아니고 운동권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변방에서 강한 어떤 생존력과 대중적 지지를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래서 주류가 됐지만 여전히 그 내면 깊숙한 곳에 그런 비주류로서의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9대0인데도 여유가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긴 사람이 내 편이지 최고위원 선거에 개입 안 합니다. 결국 지금 정봉주 후보를 둘러싼 논란은 이재명 대표가 자초한 거예요. 예.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해서 혹은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통 물밑에 있는 자기 표를 가지고 지원을 하지 대놓고 손들어주는 모습은 보이지 않거든요. 대놓고 손들어주면 누군가는 그에 대해 서운함을 갖고 누군가는 반감을 가져요. 왜 그걸 자초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우리 정봉주 후보를 좀 차에 또 태워서 유튜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하기는 하지 않은? 했어요. 아니, 또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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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유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그게 이제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시한폭탄 등에 걸머지고 있는 사람은 주위에서 보는 것보다는 본인은 훨씬 더 불안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지자마자 당대표 선거 나온 거, 그다음에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얘기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그 말 뒤집은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불안과 여유가 없음이 왜 그런지를 이제 설명해 주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봉주 전 의원은 지금 선을 넘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라는 말까지 했거든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 보기에는 레드라인을 넘은 거예요.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걷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거보다 이제 더 수위가 높은 말들도 그 기자들하고 한 얘기들이 이제 카톡을 통해서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그거 다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이재명 전 대표께서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남은 이제 서울 경선이 남아 있는데 여기가 이제 표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5등 안에 못 들게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순위를 최대한 떨어뜨리려는 그런 노력을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후보와 그 측근들에서는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결과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댓글 중에 이 정봉주가 되면 이재명 대표 견제한다 이런 글이 있고요. 정봉주는 자의식이 너무 강하다. 정봉주는 입이 좀 점점점 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입방정은 이재명이지 왜 개입을 하냐고 또 이렇게 언급하는 분도 있습니다. 민주당 절대 분열하지 말고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교수님, 예. 어떻게 보세요? 예, 이거 정봉주 후보는 입이 가볍죠. 그 유튜브라든가 각종 미디어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면 입이 가볍습니다. 이분이 고생하고 이런 거는 저는 인정을 하는데 네. 조금 더 입 관리를 잘하면 더 큰 정치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표 후보가 지금 여유가 없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은 이 정도 지지율을 받고 있으면은 여유가 없을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이 생각외로 소심한 거예요. 네. 아, 내가 9월 달에 재판 판결 나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지금 뒷머리에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90%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도 여유가 없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말 야당 대표 후보지만 중도층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믿음이 안 가는 거죠. 이게 참 이재명 대표의 숙명인데 제 생각에는요. 이재명 대표 저 여유가 생겨도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한폭탄이 쉽게 터지지 않거든요. 만일에 9월 달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면요. 개딸들의 폭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비유적인 말씀인데 그래서 이재명 그 야당 대표가 후보가 이렇게 여유가 없다는 것도 우리 정치적으로 좋지 않고 이 폭염에 무슨 모택독신 정당대회가 일어난 것도 참 짜증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정봉주가 차석이 되면 뒤집어 엎겠다 이런 파동을 놓고 뭐 또 이재명의 뭐 마음을 또 뭐 건드렸니 안 건드렸니 정말 짜증나기 이를 데 없는데 이게 우리의 수준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야당이 정말 그 공산당식의 홍위병 정치 그만하고 좀 여유를 가지고 대표부터 개딸들도 이제 조금 가라앉혀야 돼요. 한때는 개딸이라는 표현 이제 안 쓰겠다고 그래놓고 요즘 또 공공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야당은 한 번 더 거듭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댓글에 개딸들도 웃긴 게 정봉주를 위리로 밀다가 이재명 말 한마디에 김민석으로 점점 아버지 명에 따른 건가? 이런 의견이 있고요. 정봉주 하나 때문에 당원들 축제인 전당대 이게 뭔 논란인가 이런 또 반론도 있습니다. 우리 장현주 변호사가 좀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뭐 이재명 이제 후보인데 이재명 후보가 뭐 경선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해석의 영역이니까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상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재명 대표도 지금 현재 후보로 뛰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재명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고 있는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말 한마디라든지 뭐 행동 한마디라든지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그런 거죠. 뭐 잼카에 누구를 먼저 불렀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에 또 해석을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당원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일정 부분 지난 경기도 당원대회에서도 어느 정도 그게 투표에 영향을 미쳐서 지금 순위가 뒤바뀌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재명 대표가 뭐 구체적으로 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당원들이 보기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함께 수석 최고위원으로 하고자 하는 파트너가 누구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석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공감대는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흘러가는 것도 저는 어쩔 수 없는 또 그것도 당원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최종까지 당원들의 선택이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 단계에서 뭐 크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